신장내과 그리고 투석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그 KDOQI 2019 혈관통로 지침 개정판, 특히 첫 번째 권고안이죠. ESKD 라이프 플랜에 대한 이야기가 현장에서 참 많습니다. 네,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이 변화의 핵심이 뭘까, 또 우리 임상 현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기존의 피스툴라 퍼스트 접근법에서 이제는 환자 개개인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 생애 계획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큰 전환인데요. 네네.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는지, 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오늘 그 핵심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ESKD 라이프 플랜이라는 개념 자체부터 좀 보죠. 이게 그냥 다음번 액세스 뭘로 할까 뭐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더 큰 그림이죠. 자료에 가온 그 PLAN 약자를 보면 Patient, Life Plan, Access, Needs. 여기서 라이프 플랜, 이 생애 계획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게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현재 의학적 상태만이 아니라 환자의 어떤 삶의 목표라든지 사회경제적인 여건까지 다 포함해서요. 사회적인 부분까지요? 네, 그래서 HD, PD, KT 같은 이 신대체요법 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게 한 번 딱 정하고 끝나는 계획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계속 바뀌는 건가요? 그렇죠. 환자 상태에 따라서 계속 재평가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는 살아있는 계획인 거죠. 가이드라인에서는 최소 1년에 한 번, 특히 혈관 통로 관련해서는 분기별 검토를 권고하고요. 분기별로요? 꽤 자주 보네요. 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nephrologist, surgeon, radiologist, nurse, 그리고 당연히 환자와 가족까지 이 다학제 팀의 협력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정말 팀 어프로치가 중요하겠네요. 근데 교수님, 오랫동안 저희는 AVF, 그러니까 오토지너스 피스툴라가 최고다, 피스툴라 퍼스트를 정말 많이 강조해왔잖아요. 네, 그랬죠. 거의 뭐 구호처럼 외쳤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ESKD 라이프 플랜으로 방향을 틀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나 배경이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AVF의 실제 성적에 대한 재평가였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 성적이요? 네, 물론 잘 만들어지고 잘 기능하는 AVF는 여전히 아주 좋은 선택지죠. 하지만 생각보다 그 non-maturation rate, 미성숙률이 높다는 보고가 많았고요. 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중재시술, 인터벤션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부담감,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이게 과연 모든 환자에게 정말 첫 번째 최선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론적인 장점과 실제 임상 결과 사이에 좀 차이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럼 이제 AVF, AVG, CVC 중에서 어떤 통로를 선택할지 결정할 때 예전과는 좀 다른 기준들이 중요해졌겠어요. 어떤 점들을 더 봐야 할까요? 훨씬 더 다면적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환자의 기대 여명, 동반 질환이 얼마나 심한지, 현재 사용 가능한 혈관 상태는 어떤지, 과거에 어떤 액세스를 썼었는지 이력도 중요하고요. 네네. 이런 걸 다 봐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있는 그림들 1.2-1.6을 보면 투석 시작 전이나 CVC로 시작해야 할 때, 기존 통로가 실패했을 때 이런 상황별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다르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죠. 핵심은 최적의 통로라는 게 환자마다 다를 수 있다는 그 인식을 전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장기적인 라이프 플랜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걸 실제 환자에게 적용할 때 좀 구체적인 틀 같은 게 있을까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게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KDOQI에서는 VIP 액세스 계획이라는 틀을 제시합니다. VIP XX요? 좀 풀어주시죠. 4가지 요소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Vessel preservation, 즉 혈관 보존, 혈관 보존. 그리고 access creation, 통로 조성,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contingency planning, 비상계획, 마지막으로 succession planning, 승계계획입니다. Vessel preservation은 미래 자원을 아끼는 거고 Access creation은 지금 만드는 거고 contingency는 혹시 모를 문제 대비. 그럼 마지막 succession planning, 승계 계획은 뭔가요? 현재 통로랑 다른 건가요? 네, 그게 좀 선제적인 개념인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로가 기능 부전,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그 다음 단계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아, 미리 다음 수를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교적 젊고 나중에 KT를 기대하는 환자가 있다면 당장은 뭐 CVC가 편할 수도 있겠지만 미래에 AVF를 만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특정 부위 혈관은 철저히 보호하고 혹시 감염이나 혈전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컨틴전시 계획하고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어떤 순서로 통로를 만들어 나갈지 석세션 미리 구상해 두는 거죠. 와, 정말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접근이네요. 네. 그래서 단순히 통계적 수치, 뭐 AVF 조속률 몇 % 달성 이런 게 목표가 아닌 겁니다. 네네. 진정한 목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근거로 적절한 환자에게 적절한 혈관 통로를 제공하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환자 중심 치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접근 방식의 효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봐야겠지만 결국 환자 만족도, 불필요한 시술 횟수가 줄어드는지, 감염률이나 관련 입원율이 감소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의료 비용 절감 효과까지도 평가 지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네프롤로지스트 입장에서는 이 ESKD 라이프 플랜을 잘 세우고 또 이걸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팀원들과 잘 공유하는 책임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myvascularaccess.com 같은 웹사이트 정보도 환자 교육이나 정보 공유 활용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혈관 통로 접근법이 이제 정말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전체를 고려하는 ESKD 라이프 플랜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훨씬 더 섬세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명확해 보입니다. 보내주신 이 KDOQE 지침이 그런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계획이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와 저희 의료진 간의 어떤 꾸준한 소통과 협력, 이걸 통해서 계속 살아 움직이는 계획이 되도록 만드는 거겠죠. 그렇죠. 정말 살아있는 계획이 되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듣고 계신 전문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의 병원이나 투석실에서는 아직 혈관 문제가 당장 급하지 않은 환자들과 ESKD 라이프 플랜,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눈 컨틴전시 플래닝과 석세션 플래닝까지에 포함된 이런 깊이 있는 논의를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고 구체화해 나갈 수 있을까요? 당장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우리 일상 진료에 더 효과적으로 녹여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